자, 윤석열 건강상 이유로 특검의 2차 소환 불응을 했습니다. 자, 언제까지 버티기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관련해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예전에 이 대선 전에 한번 뵀던 것 네네, 같은데 맞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자, 이거 윤석열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2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네.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너무 답답하고 네. 너무 무도하기 때문에 윤석열 씨를 예전에 이제 멧돼지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깜짝 놀랐을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건 그렇게 무식하고 무도하게 했던 멧돼지가 멧돼지, 예. 지금 겁먹은 멧돼지처럼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숨죽이고 움츠리고 있는 모습이 느껴져서 예. 굉장히 귀괴한 모습으로 저는 기괴하다. 생각했습니다. 예. 기괴하다. 일반적으로 참 구속이 돼 있으면 저렇게 거짓말이잖아요. 네네. 건강상 이유 없는 것 같은데 그 조사받으러 와서 거부권 진술 거부 행사하든지 그렇게 하지 저렇게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렇고 이런 예. 일은 거의 없죠. 없죠. 그 강제 구인에 대해서 불응하는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지켜볼 때 정말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건강상 이유도 얘기를 하지만 변호인 측 얘기 들어보면 운동도 잘 안 시켜준다 이렇게 인권 침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턱도 없는 소리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이 강제 구인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변명을 하고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네. 느낄 수밖에 없어서 아하. 오히려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건강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인권 침해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예. 본인이 가장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이고 내란까지 일으킨 사람이 인권 침해를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든다는 것이 정말 어이없습니다. 네, 구치소하고 법무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 다 시켜주고 있고 다만 저는 그걸 특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재소자들하고 안 마주치게 하려고 다른 시간에 한다라고 합니다. 1시간 이내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운동시간 안 준다고 이렇게 여론전을 하는 게 참 납득이 안 돼요. 오히려 교도소 측에서는 다른 수용자하고 만나게 되면 또 다른 우발 상황이 발생할까봐. 맞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러진 오히려 않겠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요. 것을 또 역으로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2시에 이제 소환이 됐습니다. 특검에서. 만약에 안 나온다면 강제 구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강제 구인하는 저도 어떻게 협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네. 교정 당국에서 그래도 이게 전직 대통령이다 이런 예. 좀 어이없지만 예. 그거 오히려 이런 강제 구인하는 모습은 너무 네. 또 국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오늘까지는 그 교정 당국에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 그다음에 특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느냐 이걸 보면서 또 눈치 싸움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됩니다. 사실 강제 구인은 별게 아니에요. 자들 뭐가 강제 구인한데 그냥 사지를 들면 돼요. 이렇게 네네. 딱 들고 4명이 한 팔 한 팔 들고 나오는 게 강제 구인인데 사실 그렇게 이상한 좀 마약범이라든지 아주 이 조사라든지 협조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렇게 강제 구인을 합니다. 윤석열도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사지를 든다고 하니까 예. 4명이 1인 4인 1조로 해가지고 예.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당하셨잖아요. 네, 저희들이 예. 그렇게 들려나갈 뻔했던 적이죠. 네, 당하셨죠. 그래서 가장 아마 그때 윤석열이 사실은 본인이 하여튼 그런 행동을 본인이 의도했는지 몰라도 옆에 이제 경호원들이 그렇게 하긴 했지만 네네. 어쨌든 간에 이 지금하고도 연결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관저에 있을 때는 네. 경호처를 사설 경호대처럼 네. 악용해가지고 버텼지만 이번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구인 여부 오늘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눈에 띄는 게 윤석열의 측근들의 진술 변경 부분이거든요. 네네. 김성훈, 강희구, 김태효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들이 바뀌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게 된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맞을까요? 당연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겁먹은 모습이다. 아, 이게 그때 겁먹었다? 예. 그것은 회피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는 네. 거고 그런 부분이 이 지금 진술을 거부하는 건 못지않게 네. 이 강제 구인에도 이렇게 버티는 하나의 원인일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진술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좀 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 왜 화가 나십니까, 그게? 사실은 예. 그 주요 어찌 보면은 예. 공모자들이고 예. 그 주요 범죄 이제 종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국민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김태호 차장은 뭐 그렇죠. 거짓말했죠. 다들 위증했죠. 이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신변 변호가 있어가지고 네. 자기들 살기 위해서 이렇게 비겁하게 배신을 때리는 모습 이것은 그 본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인간들 자체가 사실은 자기들의 이익으로 그렇게 종사해놓고 네. 마지막에 자기 살자고 또 굳이 이야기하면 주군을 배신하는 가장 의리 없고 신뢰 없는 모습까지 보이니까 이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하. 예. 씁쓸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저 비겁한 군상들이 아하. 우리나라를 그동안 국민 위에 굴리면서 좌지우지했거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씁쓸했습니다.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믿던 사람들인데. 저는 이게 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자업자득이다. 이거야말로 인과응보다. 건강보다 본인이 그런 방식으로 배신과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탐욕의 어떤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런 모습을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겠습니까? 끝까지 권력에 빌붙었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살자고 자기 욕심 때문에 네. 다시 또 굳이 이야기하면 윤석열을 배신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동네 양아치들도 이 정도 수준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앞으로 이제 더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저렇게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요? 저는 아니면 협조하는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결국 난파선의 쥐떼들처럼 아, 이제 본인들 잔머리 굴리는 순서대로 네. 이렇게 배신을 때리고 말을 바꾸고 본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검찰과 딜을 특검과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좀 해석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도 있습니다. 그 자기 형량 그렇죠. 혹시 깎으려고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예. 좀 현역 의원들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 당연히 현역 의원들 예. 저희들이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표결할 때도 그 행동들이 이상했고 그러니까요.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네. 그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상총회 장소를 바꾸고 했던 모습부터 마지막에 관저에서 40여 명이 몰려가 가지고 그때도 체포영장 발부를 막으려고 했던 모습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한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이제 밝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줘야 될 것이다. 예, 특검 조사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의원님이 지금 공동 발의했던 최근에 발의했던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요거 지금 눈에 띄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식 명칭은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잠깐만, 윤석열 재직 시. 예, 그러니까 아하. 단순히 윤석열이 대통령에 있었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자기 검찰총장 검찰청에 있을 때 시절까지 오.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고 네.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여전히 치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 정식으로 향하는 길이다 이렇게 네. 판단해서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 그다음에 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바로 눈에 띄는 게 조국 전 대표 네네. 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포함되는 겁니까? 당연히 검찰권 오남용의 정치 보복의 수사로 예. 표적 수사로 가장 고통을 받았던 가장 큰 피해 당사자 중에 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다음에 조국 전 대표다. 그러니까요.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도 당연히 포함되고 두 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잊고 있지만 건폭물이라고 있었습니다. 아 기억나요. 네, 그때 네, 그 네. 난리를 치고 2022년도에 거의 취임했을 윤석열 처음 취임했을 맞습니다. 때. 반국가 예. 세력 이야기 나오면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것이 이제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건설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맞습니다. 상황이었고요. 예. 그게 이제 민주노총 이제 집회에서는 이제 강한 그 내란 바로 전에 그 노동절에는 노동자들의 노동절 그 집회 행사를 네. 물리적으로 강제 진압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국민들은 그런 일이 있었지 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때 이 건설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22번의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2,200명이 수사를 받고 수백 명이 벌금과 구속 당하고 지금도 4명 정도가 수감되어 있습니다. 아 수감도 예. 화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계 방송 장악을 위해서 네. 방송 탄압도 무지한히 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계, 언론계, 그 다음에 사법적으로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과거에 이제 검찰권의 오남용을 통해서 있던 작은 잘못을 극대화하고 아니면은 없던 죄를 덮어씌우고 이러면서 예.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법을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특검에 준하는 그런 피해 회복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통과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 쉽지 않았긴 하는데. 쉽지는 특검도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웠지만 몇 번 거부권 뭐 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지는 뭐 안 하겠지만요. 네.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혁명적인 상황을 거쳤다고 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혁명적인 상황 이후에는 후속 혁명적인 조치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일제 치하에도 그렇고 과거사 청산이 미뤄지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화하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특권층과 엘리트 기득권층에 의해서 민생과 국민들의 삶이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진실규명과 진상회복 조치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당장 깊게 논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하고도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연결돼 검찰이 한 있습니다. 거잖아요. 검찰이 윤석열하고 관계된 거지만 검찰이 잘못한 거고 또 검찰 개혁 얘기가 조금 하다가 있죠. 좀 사그러드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우려의 목소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경찰 개혁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흘리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 민주당의 지도부 그리고 지금 차기 당대표. 당대표를 준비하고 있는 예. 박찬대 정청래 후보자 모두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검찰 3법 그다음에 하나 이제 사법까지 이어져 왔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특별법까지 이 검찰의 잔재 검찰 수사권의 오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후적 조치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단단하고 단호하게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를 하시는 거죠, 대표님? 당연히 예. 그렇고 저희는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대표님을 검찰을 통해서 잃었던 경험이 있기 예.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강한 검찰 개혁주의자입니다. 검찰 개혁 뭐 법무부 장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네. 청문회가 내일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통과 잘 될까요? 지금 약간 이제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제부터 하고 인사청문회가 되면서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결단력뿐만 아니라 네. 신중함과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개혁까지도 잘 이뤄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런 길에서 어떤 큰 흐름 없이
정치를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자보다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또 있습니다. 한편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긴 해요. 검찰 개혁인 시대적 과제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네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지요? 저는 정성호 후보자에 대해서 처음에 인선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 민정수석에 대한 인선도 그렇죠. 있고 할 때 어떤 인연이나 그 윤석열 라인 내하고의 관계성 때문에 혹시 검찰 개혁이나 법무부 개혁이 좀 미진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조금 너무 신중해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도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자들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다만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뭐 100km라고 하면 네. 한 80km 정도에서 안전 운행을 하되 그 방향,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정확하게 잃지 않고 갈 거다. 그래서 좀 통합적이면서도 판단력이 뛰어난, 그다음에 시의적절한 검찰 개혁의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잘 있습니다. 하실 거라고 이제 믿고 계시는 거군요. 네, 이제 이재명 예. 대통령하고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분이고 서로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우리의 국정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장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뜻이라든지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한다는데 뭐 예컨대 법무부 장관 안 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그렇게 하진 거잖아요. 않죠.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요. 세세하게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될지를 그러니까요. 고심하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대표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자,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검증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다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5선인가 지금 5선 의원이잖아요. 네네. 이 선거 검증이 될까요? 아니, 저는 뭘 뭐- 할 수 있을까요? 송곳이라는 것은 네. 찌를 곳이 있어야지 유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 과연 송곳에 쓰임이 있을까 이렇게 판단하기도 네.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국민의힘이 송곳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송곳 검증을 한다고 하면은 단호한 의지와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이 떳떳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뭐 혁신위부터 해가지고 당내 내용부터 자기들의 권력적인 암투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송곳이 아니라 너무 무딘 칼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 검증 자체가 본인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하게 지금까지 지내왔는지를 오히려 국민들한테 보이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보면 네네. 본인들 특검에 지금 수사 대상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 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그 관련 또 TF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내란 청산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예전에 친일 청산을 아하.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 했던 프레임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하.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친일파들이 예전에 반민특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해산될 때 예, 그때 반대했던 논리, 아하. 현실 논리부터 해서 과연 이게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예.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변명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했으면 처벌이나 대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자꾸 보복이라고 그러면 대가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현역들 네네. 전화기를 다 바꿨어요. 그새. 그러니까 전화기를 바꾸는 행위나 이런 악의적으로 정치 보복 프레임을 다시 재반복하는 것은 네. 오히려 자기들의 범죄 혐의나 아니면은 조금 더 궁색하게 자기를 면피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 또 뭐 민생이 중요한데 지금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피하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반복했던 기득권과 특권층들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개혁을 자축시키려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민생의 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 가면 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볼 거 아닙니까? 네네.
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 의원들.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익숙하지 않아서 예.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대화하지 않습니까? 잘 대화- 하진 않습니다. 잘하진 않고. 네, 어쩔 수 예. 없이 예.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적인 이야기는 하고 네. 있지만 뭐 상임이나 이런 데 가서 예, 예.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오히려 발목 잡기 형식으로 해서 어떤 논의를 이어가는데 방해하는 모습이 있으면은 예. 오히려 되게 불편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로 좀 힘든 상황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뭐 동료 의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정치권도 다시 한번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뭐 윤석열 체포 집행 저지하려고 40여 명의 현역 네. 의원들이 거기 가서 막기도 하고 그 뭐 솔직히 말해서 계엄 해제할 때 뭐 안 네. 왔잖아요. 온 사람이 뭐 18명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맞습니다. 치면 그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전쟁 나도 뭐 문제 생기면 안 할 겁니까?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자기 당을 위해서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특검팀이 다행히 네. 그런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 수사를 하는 팀을 네. 꾸렸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이 과연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일단 있습니다. 찾아내야 되는데 의원님. 네네. 전화기가 어쩌면 휴대전화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네네. 그 시간에 누구랑 몇 분 통화하고 혹시나 녹음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하고 그래서 뭐 저희 최근에 압수수색 다 필요 없어요. 그 전화기 하나 갖고 오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전화기 다 바꿔놓고 특히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보안이 철저하지 않습니까? 네네. 비밀번호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사람들. 뭐 예전에 이제 한동훈이 시발점인데, 예, 한동훈. 예, 여전히 이제 그 사람들은 이 법기술을 부려가지고 네. 수사를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달고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유행처럼 비번을 공개하지 않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도 그 방식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나머지 주요 종사자들도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국힘 또한 전화기를 바꾸거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끝까지 버티는 형식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네.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적인 마인드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알려주는 게 저는 뭐 일반인이라면 모르겠는데 다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국민들은 어떠한 작은 일에 예. 실수를 하거나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있으면 네. 이 공권력에 저항하거나 이런 엄두도 못 냅니다. 하지 않죠. 제가 변호사에서 누가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버젓이 뭐 나 비번 제공 안 해. 예. 몰라. 그다음에 전화기 바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바꿀 때가 되어서 바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예. 그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감춰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록 본인들이 얼마나 초라해지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군요. 네, 좀 밝혀야 되고. 더디다 하더라도 반드시 밝혀진다고 생각하고 그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 질문은 뭐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지금 특검 3개가 작동하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디서 가장 큰 성과를 좀 낼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사실 내란 특검이 가장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데 네. 내란 특검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준비를 좀 증거인멸 등등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최상병 특검이나 네. 이런 부분에서 다 연결고리가 되어서 아하. 오히려 그런 데서 조금 중요한 아하. 내용들이 연결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연결돼 있을 수 있다. 예, 저는 김건희 같은 김건희. 경우는 예. 김건희와 윤석열은 예. 세 가지에 다 연결돼 있고 그러네요. 실제로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들도 방어 논리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쪽 부분까지 이렇게 강하게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는 허술하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 내란과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네. 그들의
지금까지 추억한 일들이 다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